북한이 이 정찰 위성 발사를 주장한 이후 의구심이 제기되자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막말 담아내는 의도, 그리고 향후 북한의 행보까지 이번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막말 담화를 좀 잇따라 발표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도 긴데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걸 좀 이해하기 전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북한이 ICBM을 계속 지금 시험 발사도 하고 네. 또 그 외에 다양한 지금 그 전략 전술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무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게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제 타격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네. 또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군사적 대응을 하는지를 사전에 또 포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또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그 영상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군사 정찰 위성의 핵심 성능은 얼마나 정확하고 그 선명한 그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격 대상이든 네. 또 자기들 그 상대편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무기든 예를 들면 그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미사일 탄두에 무엇을 싣느냐, 무엇을 탑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사전에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사 정찰 위성이다. 이게 없으면 ICBM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최근에 어떤 일련의 군사 행동에 대한 영상 확보 차원의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에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준비를 끝낼 것이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군 당국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면 네. 이제 인공위성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위해서 얼마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왔느냐를 우선 봐야 되는데 네. 당장 올해도 2월달, 3월달에 정찰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했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ICBM 시험 발사라고 또 규정을 했죠. 네. 그때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뭔가 하면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군사 정찰 위성을 위한 최종 단계의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 4월 달까지는 이 하나의 이제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말해서 띄우겠다. 네.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내년 4월에는 반드시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죠? 이런 자신감 없으면 내년 4월에 아예 시기를 못 박아서 우리가 반드시 군사 정찰 위성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저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쪽의 반응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정찰 위성 관련 시험이다. 이렇게 또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예, 일단 그 북한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집요한 노력들 이걸 위한 또 단계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시험 발사 과정들 이런 걸 보면 약간 지금은 좀 미흡한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든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최종 단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도 이게 있습니까? 사실 이 군사 위성, 정찰 위성 얘기할 때 지소미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에 5기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개발 중인 건가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5기의 이제 군사 정찰 네. 위성이고 2025년에
전력화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 해상도가 낮고 조악하다. 아까 교수님은 미흡하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어느 정도 좀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군사 정찰 위성이 군사 정찰 위성에 탑재된 이 촬영기가 네. 보통 이게 이제 전자 광학 그 촬영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촬영기가 자기들이 촬영하는 그 지상에 있는 그 대상물을 아주 미세하게 이걸 촬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분해 능 촬영 장비라고 북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분해 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네. 아주 물체의 미세한 부분을 식별하는 이 렌즈의 능력입니다. 그 카메라 렌즈의 능력이죠. 그게 이제 북한은 어제 이제 얘기하기는 그 시험용으로 한 200m 그거를 이제 장착해서 했다. 그 네. 200m라는 게 이 거리가 짧을수록 아주 미세하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0.5m 또는 1m 정도의 고분해능 촬영 장비를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발사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m 보내는 그렇죠. 거죠? 20m.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이 부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시험용이기 때문에 음. 어차피 한번 쏘고 버릴 건데 네. 어떻게 그걸 실제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완성품을 쏠 때 탑재할 걸 왜 시험할 때 이걸 사용하느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김여정은 반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마침 아까 교수님 옆으로 사진이 나갔는데 그 사진 중에서도 용산을 중심에 둔 서울 사진이 이제 보이면서 또 어떤 의도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저게 이제 일종의 공격 대상물을 미리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금 또 좀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 그 부부장 담화물에 나와 있지만 어떻든 이 시험용 그 정찰 위성을 이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시험용 촬영 장비를 이제 그 발사를 해본 거죠. 네. 인공위성에 실어서 한번 발사를 해봤는데 시험용 촬영 장비. 그죠? 예. 이제 그래 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의 일부분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공개한 거다. 이렇게 설명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주장을 또 액면 그대로 또 신뢰할 수 있을지는 또 별도의 문제고. 네. 어떻든 북한은 이제 이게 아주 조금은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정찰 그 위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떻든 이 군사용 정찰 위성에서 어떤 중요한 대상물을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그 관제센터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걸 발신을 하면 송신을 하면 그걸 관제센터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받은 걸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번 시험 발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은 군사용 정찰 위성은 내년 4월달에 그러면 띄우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물론 좀 이 질문이 허무하고 좀 공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찰 위성 시험이 맞는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많은 이 무기 시험을 했고요. 네. 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공개한 것도 있고 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물론 그동안의 어떤 내용을 보면 100% 진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부분적으로 뭐 심리전 차원이든 또 기만 차원이든 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진을 공개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패턴을 보고 또 현재의 패턴을 보면 사실 금방 들통이 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북한 자기들이 지금 군사 정찰 위성을 지금 계속 지금 시험 발사하고 완성도 높이고 있다 얘기도 하고 ICBM도 지금 계속 발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또 공개를 하면 우리 남쪽에서 또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또 분석을 다 하거든요. 또 분석한 내용들을 또 시시각각으로 또 자기들이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또 자기들도 그걸 입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다면 자기들의 어떤 신뢰성, 무기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행동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최근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어떤 전방위적인 도발 이후 북한에서 우린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고 탐지력을 좀 과시하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오늘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거친 단어를 쓰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저는 잘못 분석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 군사용 정찰 위성을 통해서 찍은 2장의 사진을 노동신문에 공개했는데 네. 우리로서는 그것만 보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보내온 사진은 굉장히 해상도도 떨어지고 네. 아주 정확한 수준이다.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되려면 정말 고해상의 아주 해상도가 높은 그런 영상을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시험 촬영에서는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평가가 잘못됐다 볼 수 없는데 북한은 왜 이 사진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위성 개발 능력과 또 준비 진척 정도를 그렇게 섣부르게 평가하느냐, 왜 그렇게 경솔하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김여정의 담화에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생각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어떻든 그 힘들게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그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 남쪽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당국에서는 너무 계속 폄하를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 뭐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과거에는 북한이 뭔가를 무기를 개발하고 또 시험 발사를 하면 그 재원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이 시험 발사만 하고 그 재원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보여지는 부분들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좀 과시하고 싶은 거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하고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번 담화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쏟아냈다. 막말까지 동원해서 쏟아냈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입에 그대로 좀 담아서 전달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민망하죠. 있어서 네. 화면에 좀 준비해 주시고 김여정 부부장의 언급에 대해서 특히나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 기술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담화 이후에 지금 보면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했거든요. 이렇게 좀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으로 옮겨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뭐 당신네들이 우리가 지금 이 ICBM 그 대기권 재지류 기술이 이제 미흡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재진입 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 각도라는 게 이제 30도에서 45도 정도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적어도 6,000km 이상을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 하와이라든지 또 미국 영토에 근접한 그런 어떤 이제 탄도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기 대해서 이제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위협이라든지 타격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이제 엄포는 나왔지만 실제 정상 각도로 발사할지 여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이 대기권 돌입 기술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사한 이 ICBM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계속 이런 기술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또 우려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반발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음포라면 저희들이 또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이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는 상당히 우리가 의미심장해 볼 팩터들이 많다. 이를테면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이제 ICBM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종 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이게 탄착 순간까지 계속 자기들이 수신하고 있다, 수신해왔다. 그런 뭔가 하면 상당, 그러니까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한 이후에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역할을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주목할 부분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돌이켜 보면 뭐 교수님하고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속보를 통해서도 교수님과 좀 분석을 했습니다만 전례 없는 어떤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안전핀 역할을 했던 지금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기도 했고 사실 담화문 발표 이후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도발로 이어진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뭐 도발 가능성은 여러 번 질문 드렸으니까 지금의 어떤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은 종착점이 대화일까요? 아니면 대치 국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자기들은 핵 미사일 무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자기들은 계속 그 핵무력을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이런 이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봉착할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시험용 군사용 정찰 위성을 발사할더라도 네. 고성능 첨단 촬영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발사 미사일도 구형 노동 미사일을 사용을 했고 그 구형 노동 미사일에 장착한 이 촬영기도 사실은 굉장히 구형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시험용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지금 이런 어떤 첨단 장비들 자기들이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5대 전략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장비들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하고 맞서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중단할 때까지 과연 핵무력과 또 첨단 미사일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직은 저희들이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순간 북한은 협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순간을 아직은 알 수 없고 아직은 북한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우리를 충분히 더 위협할 수 있는 선제 공격 능력 또 보복 타격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과정들 네. 그걸 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네, 질문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을 향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했다면 같은 시각 비슷한 시각의 외무성 같은 경우는 일본을 향해서 침략 노선을 공식화했다.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고 왔다. 지난주 있었던 일본의 반격 능력 명기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자, 북한 시점에서 지금 일본의 어떤 안보문서 개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아주 시점이 묘한데 그죠? 어떻든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니까 이제 일본도 안보 문서를 개정을 한 거고. 네. 이제 근데 이제 안보문의 핵심이 이제 결국은 뭐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이제 북한도 필요하면 선제 타격할 수 있겠다. 결국 자위대의 원거리 타격 능력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를 해줬거든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북한은 또 이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또 빌미로 우리가 5대 전략무기 개발을 더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당신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더 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내년 상황이 굉장히 또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네. 한미일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어떤 이런 선제 공격 영역도 이제 갈수록 이렇게 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또 맞대응도 더 이제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30초만 더 쓰면 속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세계 최강 전투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출동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금 미국은 이제 전략 자산을 수시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어떤 의지 그걸 이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북한 관련해서 또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물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